가압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상속세 과세 체계 합리화를 위해 기존 유산세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과세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가압승계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세무법인 신율에서 보는 입장에서 우리 자산가들 입장에서 이번 개편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내용은 좀 더 논의를 하겠지만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는 부분은 아마 일정 부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피상속인인 즉 부모님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과표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각자 받은 우리 자녀분들 즉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 재산별로 세금이 결정되니 분명 내는 세금은 줄어들 겁니다. 또한 공제 한도를 늘려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기존 이제 배우자와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공제 5억, 일가 공제 5억 해서 10억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개편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공제는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되고 자녀 공제도 각각 5천만 원씩 공제받던 것을 5억으로 늘어나니까 아마 2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자녀에게 줄 때 50%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상속세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28년 개편 예정인 보도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세 방식이죠. 자, 기존에 피상속인 전체 상속 재산에서 일괄공제하고 상속세 과세 표준이 나오면 거기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개정이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이게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상속인별로 공제를 받죠. 그리고 상속인별 과표가 발생되면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상속인별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또한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 누구나 연대해서 납부할 수 있었지만 개정이 되면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생기는 거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자기가 상속받은 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내야 되는 걸로 바뀝니다. 현재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부모님이 거주자일 경우에는 자녀의 거주나 비거주에 상관없이 전 세계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죠. 그렇지만 돌아가신 부모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근데 법이 개정이 되면 상속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전 세계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부모님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도 내가 거주자면 전 세계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부모님이나 내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 소재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거죠. 다음은 사전증여 재산입니다. 기존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다시 끌어와서 상속세를 계산하죠. 그리고 이제 수유자 등, 여기 수유자 등은 법인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손자녀나 뭐 이런 상속인 외자죠. 이런 분들은 5년까지만 사전증여 합산을 하는 것을 앞으로 법이 바뀌면 이제 이것도 모두 이제 10년을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자한테 증여하거나 기부하는 것도 상속 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인 입장에서는 받지도 않는 상속 재산 때문에 과표가 올라가는 형식이었죠. 그렇지만 기부하거나 증여한 거는 이제 그때 그 당시 세금으로 이제 종결한다는 겁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3세븐 같은 경우가 그 창업자분이 직원들한테 주식을 증여하고 2년 정도 있다 돌아가셨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과표가 올라가서 상속인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상속세가 나왔습니다. 가압승계에 어려움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3자한테 증여한 거나 기부한 것들은 이제 상속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 상속인 기준으로 각각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아마 상속인의 통장도 다 내역을 조회해서 증여재산을 합산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또
또 상속인 외자, 특히 이제 법인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징여한 것들 다 합산해서 상속 재산을 다시 계산할 것 같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게 법인을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제 한도입니다. 기존에는 일괄공제 5억을 받죠. 자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을 받지만 법이 개정이 되면 각 상속인별로 5억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만일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년당 1,000만 원씩 해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죠.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둔 상태에서 이분이 유고하시면 일괄공제에 5억만 받는 거죠. 그렇지만 법이 개정이 되면 각각 5억씩 공제받고 이 미성년자가 성년일 때까지 매년 1,0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아서 이 경우에는 약 11억 5천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우자 공제죠. 배우자 공제도 5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의 상속세는 줄어들 거라고 예상됩니다. 사례를 보면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을 경우 상속 재산이 18억입니다. 배우자가 9억을 상속받고 자녀가 각각 3억씩 상속받았을 경우 11억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걸 법이 개정이 되면 배우자가 받은 9억에 대해서는 전부 공제받고 나머지 자녀들도 5억이 안 넘기 때문에 이 3억에 대한 금액은 다 공제받아서 이분 같은 경우는 18억을 상속해도 세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1,200억의 재산이 있고 가업 재산이 600억입니다. 그리고 가업의 재산이 600억일 경우 자녀 A가 회사를 물려받고 자녀 B는 임대형 부동산이나 주택 이런 것들을 600억씩 나눠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공제한다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속받은 자녀 각각 세금을 내다 보니까 사업을 물려받은 자녀 A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다 공제를 받고 자녀 B는 일반 상속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다음은 조세 회피 대응입니다. 만일에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돈 많은 형은 상속을 안 받고 돈이 없는 동생한테 다 상속을 몰아주려다 보니까 이 공제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형도 상속을 받고 그 돈을 증여했을 경우 이때 우회 상속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은 상속 재산 30억 이상이고 또 상속 개시 후 5년 내 증여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영리법인을 활용한 상속에 대한 과세 방식 합리화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너무 간결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성문화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 개편안이 점점 좀 구체화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항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28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법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상속세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세금을 많이 혁신적으로 줄여주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재산이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압승계 조세지원제도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별도의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